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무릎은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분명히 어제 뒀던 열쇠인데 오늘 아침엔 어디 둔지 도통 기억이 안 나서 혼자 집 안을 뱅뱅 돈 적. 대화하다가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게 하고 말을 잇지 못한 경험.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한숨부터 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쌓여가는 만성 염증과 뇌세포를 조금씩 갉아먹는 독성 찌꺼기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이미 우리 주방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강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강황 좋다고 비싼 강황가루 사다가 열심히 챙겨 드신 분들. 안타깝게도 그 강황의 99%는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변기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매일 먹었는데.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버려졌던 강황의 효능을 무려 2000%, 즉 20배까지 끌어올려 뇌와 관절, 혈관까지 구석구석 전달하는 황금 섭취 공식을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강황, 한자로는 짱황이라고 씁니다.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를 말린 것인데요. 카레의 그 노란색이 바로 강황에서 나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특유의 흙 냄새와 살짝 쓴맛이 느껴지죠. 강황은 인도에서 무려 5000년 전부터 써온 약초입니다.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강황을 모든 병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상처가 났을 때 바르고 감기에 걸리면 먹고 피부 트러블에도 쓰고 심지어 결혼식 때 신부의 피부를 빛나게 하기 위한 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 약초가 최근 들어 현대 과학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강황 속에서 커큐민 컬큐민이라는 핵심 성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커큐민과 관련해 발표된 의학 논문이 무려 13,000편이 넘습니다. 항암, 항염, 항산화, 신경보호. 연구할수록 새로운 효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황과 커큐민은 어떤 관계냐고요? 강황 가루 전체에서 커큐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5%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식이섬유, 미네랄, 기타 성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강황가루 한 스푼 약 3g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고작 60에서 150ml 정도예요. 그럼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흡수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강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닙니다. 설문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가장 두려운 병으로 꼽습니다. 암은 내가 아프지만 치매는 내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러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비테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뇌 속에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젊을 때는요. 이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뇌척수액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바로바로 치워줍니다. 밤에 잘 때 특히 청소가 잘 된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청소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치우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끈적끈적한 찌꺼기들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게 달라붙다가 나중엔 딱딱하게 굳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딱딱한 덩어리가 쌓이면 뇌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잠깐 멈추고 그런데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우리 뇌와 혈액 사이에 있는 혈내장벽 blood-brain barrier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 장벽에서 막히는데 커큐민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간 커큐민이 뭘 하냐면요. 첫째,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들이 서로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이미 굳어있는 플라크를 분해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셋째, 뇌 속의 염증을 잡아주고 뇌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레를 매일 먹는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도 농촌 지역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물론 유전이나 식습관 전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매일 카레를 통해 커큐민을 섭취하는 습관이 큰 역할을 한다고 연구자들은 봅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뇌의 쓰레기가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쌓이면서 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부터 뇌 청소를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 내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어르신들이 매일 느끼시는 통증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하고 아이고 삭신이야 소리가 입에 달고 사시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던가요?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십니다. 진통제, 물론 통증을 줄여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래 드시면 위장에 무리가 갑니다. 속이 쓰리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깁니다.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진통제는 염증의 원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만 끄는 셈이죠. 그러면 진짜 불, 즉 염증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 몸에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싸우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건 사실 정상이에요.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따뜻해지는 것. 이건 몸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우리 몸 곳곳에서 낮은 강도로 계속 타고 있는 상태. 마치 집 안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연기만 피우며 타고 있는 것처럼요. 이 만성 염증이 관절을 파괴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커큐민은 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 NF-BNF, 가파비를 직접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켜라 라는 신호가 퍼지는데 커큐민이 이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일부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브루펜,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제와 비슷한 수준의 항염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처방약을 대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커큐민 추출물을 8주 동안 꾸준히 먹게 했더니 통증 수치가 평균 58%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단지 강황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뻣뻣했던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찌뿌둥한 느낌이 줄어들고 독한 약 대신 매일 밥상에서 조금씩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혈압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혈관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 혈관이 터지면 뇌졸중. 둘 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강황의 커큐민이 혈관 건강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그 틈새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파고들어 쌓이고 그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동맥경화예요. 커큐민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잡아주고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LDL이 산화되면 훨씬 더 나쁜 형태로 변해서 혈관벽에 달라붙거든요. 강황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셋째,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이 너무 쉽게 뭉치면 혈전, 즉 피가 굳은 덩어리가 생기고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됩니다. 물론 이 때문에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커큐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의 탄성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황은 이 혈관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매일 식사에 강황을 조금씩 챙겨 넣는 것, 혈관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쓰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불량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는데 이게 노화의 주범이고 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제는 이 불량 활성산소를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은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천연 항산화 효소들, 예를 들어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물질이 더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암에 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 중입니다. 커큐민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여러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어요. 물론 이게 곧바로 강황이 암을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체 임상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해요. 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식이 습관의 일부로서 강황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입니다. 아까 강황가루를 그냥 먹으면 99%가 버려진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커큐민의 특성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분자 크기가 크고 물에 전혀 녹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소화기관은 물을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커큐민이 소장을 통과할 때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설령 일부가 흡수되더라도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싼 강황가루를 사서 열심히 먹어도 실제로 뇌나 관절에 도달하는 커큐민은 극히 소량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황금 보디가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황은 지용성입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A, D, E, K처럼 기름과 함께 있어야 소화, 기관의 벽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커큐민이라는 손님이 혈관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그 배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라는 배 없이는 헤엄쳐 들어가려다 지쳐서 포기하고 마는 거죠. 어떤 기름이 좋냐고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코코넛 오일 다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몇 방울, 찻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 페이퍼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페린이 뭘 하냐면 우리 간이 커큐민을 분해해서 배출하려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줍니다. 다시 비유를 들면 커큐민이 성 안으로 겨우 들어갔더니 이번엔 경비원관이 이 이상한 물질 나가 라고 잡으려 합니다. 이때 후추 피페린과 경비원의 눈을 잠깐 가려줘서 커큐민이 안전하게 몸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통행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과 함께 섭취했을 때 커큐민의 흡수율이 최대 2000%, 즉 20배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배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20배 더 많이 흡수되는 거예요. 후추는 얼마나 넣냐고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후추를 두세 번 갈아서 넣는 정도. 아주 소량의 피페린만 있어도 효과가 납니다. 자, 핵심을 외워드릴게요. 강황기름, 후추,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황금 공식, 이 세 가지가 함께해야 비로소 강황이 진짜 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물에 타서 드셨던 분들, 이제부터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카레 요리를 매일 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살짝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쌀을 평소처럼 씻어서 밥솥에 앉히세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추가합니다. 23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를 찻숟가락으로 1스푼 약 1g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너무 노랗고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만 넣어서 맛을 보면서 늘려가세요. 그리고 기름을 한 방울,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찻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 넣고 후추를 두세 번 갈아서 한 꼬집 넣습니다. 밥이 완성되면 아주 예쁜 노란색이 나면서 고소한 향이 솔솔 납니다. 강황 특유의 쓴맛은 밥 짓는 과정의 열에 의해 많이 사라지니까 걱정 마세요. 가족들도 모르게 드실 수 있어요. 매일 먹는 밥이 치매 예방, 관절 건강 밥이 되는 겁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아민 HCA나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특히 불에 직접 닿아 까맣게 탄 부분에 많아요. 그런데 고기를 굽기 전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재워두거나 굽는 도중에 뿌려주면 이런 독성 물질의 생성을 최대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맛도 이국적이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비법이죠. 양념은 간단합니다. 강황가루, 올리브유, 후추, 소금, 마늘 조금. 이걸 섞어서 고기에 발라두면 나만의 건강 마리네이드가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또는 아침 식사 대신 따뜻하게 한 잔 드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반 스푼, 꿀 한 스푼, 후추 한 꼬집을 넣고 잘 저어서 마시면 됩니다. 우유 속의 유지방이 기름 역할을 해줘서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취향에 따라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더욱 향긋하고 따뜻한 겨울 보약이 됩니다. 우유 대신 두유나 귀리 우유 오트밀크를 쓰셔도 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할디 밀크 하우드 밀크라고 해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료예요. 요즘엔 전 세계 카페에서 황금 라떼 골든 렛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음료가 바로 이겁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두부찌개를 끓일 때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색이 살짝 노릇해지는 것 외에 맛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도 기름을 두른 뒤 강황가루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재료를 넣으면 기름과 함께 밀이 혼합되어 흡수율도 높이고 향도 살려줍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강황가루 기준으로 하루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하게 드세요. 마트나 약국, 인터넷에 강황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죠. 강황가루, 강황캡슐, 강황즙, 강황 추출물.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저렴하고 요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커큐민 함량이 25%로 낮지만 기름과 후추와 함께 요리에 사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밥, 황금 라떼 등에 쓰기 딱 좋습니다. 커큐민 함량을 95%까지 높인 제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커큐민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흡수율이 개선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바이오페린 비오페린, 즉 피페린이 함유되어 있는지, 또는 리포좀레퍼섬 기술이나 나노 파티클 기술을 적용해서 지용성 흡수를 개선했는지 확인하세요.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강황은 인도산이나 국내산이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색소나 향료가 과도하게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강황은 담즙 분비를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담석이 있는 분들은 담낭이 자극을 받아 담석이 움직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신 적 있다면 강황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강황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강황까지 함께 드시면 지혈이 잘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허락을 받은 뒤에 드세요. 수술을 2주 이내에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고용량 강황 섭취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레나 음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강황 가루를 고농도로 매일 섭취하는 것은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강황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강황은 식사를 통해 꾸준히 챙겨 먹는 건강 습관이지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볼게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뇌 속 독성 찌꺼기를 청소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만성 염증을 꺼뜨려 쑤시는 무릎과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밥솥에 강황가루 1스푼, 들기름 몇 방울, 후추 1꼬집, 이걸로 시작하세요. 거창한 요리 필요 없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치매 예방약이 되고 관절 보약이 되는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스푼, 내일 1스푼, 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뇌와 몸을 지켜줄 겁니다. 주변에 강황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가 된다고 알려주시면 정말 귀한 정보 나눠줬다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독소를 싹 빼주는 또 다른 건강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황금처럼 빛나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